네, 최근 광주 전남 지역에 사흘간 최대 6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크나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오락가락한 날씨, 그리고 재난기금도 부족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 저격 시간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 규모와 후속 대응 상황 살펴보고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 시스템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김종효 행정부시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번 재난 현장 취재를 총괄해 온 광주 MBC 이재원 사회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비 피해가 말 그럴까요? 한 2달 연속 가까운 장마에다가 그 양도 기록적입니다. 네. 올해 장마 어떻게 지금 원인은 지금 분석하고 있는가요, 전문가들이? 네, 정말 좀 지겨우셨죠? 지난 6월부터 장마가 계속 그렇죠. 시작됐는데 네.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상 장마는 끝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번 장마의 특징, 정말 길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저희들에게 정말 큰 생채기를 남긴 기록적인 폭우를 남겼는데 네. 이틀 동안에 많은 곳이 580mm 그렇죠. 쏟아진 게 그러니까 거의 한 600mm 정도 왔는데 남부지방의 연평균 강수량이 한 1400m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은 거의 1년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물이 그렇죠. 한꺼번에 하늘에서 쏟아진 며칠 사이에 네, 내린 며칠 거죠. 사이에. 네. 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비가 며칠 사이에 오는 건 정말 거의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아주 큰 피해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상황 뭐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최악의 물난리고 그래서 한번 광주시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이번 피해가 막대합니다. 피해 규모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피해 신고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 건수는 한 2,4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공공시설이 한 800건 정도 되고요. 네. 사유시설에서 한 1,600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말까지 저희가 집계를 하게 되면 그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그 피해들을 보면 네. 저수지 네. 제방이 붕괴되고 또 하천 제방이 붕괴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 산업단지가 한 7개 정도에서 한 280개 정도 그런 공장 침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시설로 보면 뭐 문화재 이런 훼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평동역도 침수가 돼서 일시적으로 또 전철이 못 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사시설로 보면은 아파트가 침수가 돼가지고 네. 지하에 있는 그런 차량들이 엄청난 그 침수를 보았고 또 전기, 수도가 다 끊겨서 굉장한 그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뭐 모든 공직자를 다 동원하고 또 군부대, 자원봉사자들 뭐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광주시 피해도 컸고 전남 피해도 굉장히 막대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광주도 사실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전남은 정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인명 피해가 네. 10명이나 발생을 했고요. 그렇죠.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됐지만 곡성 산사태에서만 5명이 숨졌습니다. 네. 그리고 담양과 화순, 곡성에서 하천 급류에 휩쓸려서 4명이 숨졌고요. 그리고 또 영산강과 섬진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네, 영산강과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주택 2,500여 채가 침수됐고요. 네. 농경지 7,000헥타르가 넘게 농경지도 침수됐습니다. 그리고 소, 요번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가축, 그렇죠. 소, 저희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소를 비롯한 가축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전남 지역에서는 지금 한 3,500억 이상 피해가 난 걸로 잠정 추정되고 있는데 이 피해액은 복구가 계속되면 될수록 아마 계속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홍수 원인도 정치권에서는 또 이제 현장에서 또 김종인 대표가 그랬나요? 뭐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쟁을 또 불을 지폈어요.
섬진강은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피해가 컸다. 뭐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부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서 섬진강이 피해를 봤다. 이거는 이제 4대강 사업을 했던 전 정권, 즉 인사들이 속해 있는 미래통합당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역 주민들이나 그리고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이 이번 홍수를 키웠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산강의 죽산보를 들고 계시는데, 죽산보 조금 상류에 문평천이 있는데, 네. 이 영산보 죽산보에 물이 막히다 보니까 문평천에서 물이 못 빠져나가서 문평천 쪽에 큰 범람이 일어났고 제방도 많이 손상당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방지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홍수를 키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은 섬진강 4대강 사업을 위해서 섬진강에서 골재를 채취하다 보니까 하천 하상이 깊게 파여서 이번 네. 폭우에 급격하게 쓸려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이 이번에 재앙을 키웠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섬진강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수정공사가 원천적으로 댐 수위 조절을 네. 잘못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예로 들고 있는 게 7월 초에 섬진강 댐 수위가 184m 정도였는데, 그 후로 이제 비가 좀 내리면서 7월 27일에는 네. 195m까지 수위가 상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195m면 홍수 조절 수위에 불과 2m밖에 남겨놓지. 수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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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까지 물을 세측 말하면 물을 그냥 방방하게 거의 만수위까지 가둬놓은 거죠.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수위는 거의 이제 홍수기 제한수위까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초당 한 1,800톤이라는 엄청난 물폭탄을 쏟아냈는데요. 이 물폭탄이 섬진강 하류 쪽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드는 물, 그리고 쏟아지는 폭우,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네. 결국엔 섬진강 제방을 무너뜨리고 네. 하천 범람하게 하고, 이런 원인이었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네, 네, 네. 아마 이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그러네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시장님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복구하고 있는 지금 주민들이라든가 현장에서는 복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도 많고, 광주시는 뭐 도로 땅꺼짐도 있고 주택과 공공시설 침수 등 어디 복구 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이제 복구는 저희가 응급 복구를 말씀을 하는 거고요. 네. 일단은 뭐 침수가 됐다거나 토사가 유실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응급 복구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항구적인 복구는 일단 그 원인 조사, 피해액을 확정한 다음에 이렇게 네.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네. 현재 응급 복구는 저희가 네. 전체적으로 한 95% 정도 이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95% 정도 응급 복구는요? 네. 아까 말씀하신 땅꺼짐,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그 네. 땅꺼짐도 한 10여 개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네. 현재는 다 안전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포트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한 530건 정도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 것들도 다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아파트 침수라든지 단독주택 침수로 인해서 정전, 단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네. 것들도 어느 정도 거의 다 해결을 받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분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응급복구에 굉장히 많은 힘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럴 때 또 시민의 힘들이 또 마음들이 발휘되고 있군요. 네. 전남의 경우 아까 말씀해 특히 구례군의 피해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상황 어떻고 복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말 구례는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네. 구례읍을 이렇게 싸고 도는 서시천, 네. 서시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섬진강 지류인데 이 서시천이 범람해가지고 구례읍 전체가 물에 잠기는 그런 상황에 갔었거든요. 그렇죠. 다행히 지금 물은 빠져서 복구 작업들은 신속하게 되고 있는데 네. 구례에서만 지금 잠정 추정치가 1,200억 이상 구례에서만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광주시의 몇 배에 해당하는 그런 피해 액수가 발생을 했는데 구례에서 가축도 한 3만 마리 이상 이렇게 피해를 입었고요. 그다음에 하천이나 제방 같은 이런 공공시설도 다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읍 전체가 침수됐다 보니까 침수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 한번 침수되면 그곳에 있던 물건들은 거의 사실상 쓰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나오는 쓰레기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 이걸 이제 치우는 데만 해도 상당한 품이 들어가는데, 다행히 이제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께서 많이 달려오셔가지고 치우는 작업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의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가장 걱정되는 건 민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필요한 곳에 바로 돼야 할 텐데,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로 바닥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폭우피해에 대한 지원 예산 이게 어떻게 확보할 잘 계획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전에 일단은 저희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일단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곁들여서 이제 심수되거나 파괴된 이런 시설들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복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피해 금액보다 더 배 이상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금년 초에 재난관리기금이 한 1,100억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광주시가,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780억 정도가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나머지 가용 재원은 한 160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네. 우리 전체 그 시에서 갖고 있는 예비비가 한 6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용 재원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그 복구 비용 이런 것들을 국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지난번 우리 시장님께서 총리님께 건의를 했고, 또 실사단이 저번에 다녀갔습니다. 또 네. 이번 주부터는 중앙 조사단이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정밀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그런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현재 가용 재원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조기에 이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광주시가 그런데 전라남도는 더 심각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전라남도는 정말 이제 거의 사실상 바닥인 것 고갈 같더라고요. 상태. 네, 고갈 상태.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전라남도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행스러운 건 이제 대통령께서 수해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네. 특별재난지역을 읍면 단위까지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참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그래서 요번에 당이 추경을 얘기했는데 5조 정도의 기금이 있으니까 4차 추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난 걸로 들었거든요. 그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추경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 가용 재원이 있다 그러면 그 재원으로 복구나 써보고.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코로나 관련된 또 총괄 업무를 맡고 계셔서 제가 브리핑에서 항상 뵙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말 그대로 이제 폭우까지 네. 됐어요. 그러면 그 지방 정부의 조직이 이게 코로나에 집중해 오다가 또 폭우까지 있으니까 잘 이게 효율화될 수 있었을까? 또 힘도 붙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다 보면 네. 그 전체 가용 재원을 투입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코로나 상황은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집중호우로 인한 그런 피해 복구에 시정의 모든 가용 재원 또 인력을 그렇게 투입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지역의 이제 섬진강은 실제로 이제 범람을 해서 사시천인가요?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네. 발생했는데, 광주천도 사실상 범람 위기가 좀 있었고, 신안교는 이제 하천이 넘치면서 인근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새로운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서 홍수에 대비한 하수시설 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현재 기후변화, 기후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또 아열대 기후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가 많이 온다는 거죠, 한꺼번에. 이런 거에 맞춰서 시설 기준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조직도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광주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국가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큰 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네. 이번 비로 보면 과연 그게 타당한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보통 뭐 빈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20년 빈도, 100년 빈도, 네네. 200년 빈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엄청난 600mm 이상에 가까운 비가 오는 것은 굉장히 뭐 어쩌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게 자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으로 그런 하수도 설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배궁광장 이번에 하수관거 공사하셨잖아요. 이게 보니까 시간당 75mm 용량을 폭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배궁광장 하수관거 공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일부 지역에 침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쪽 저지대. 네. 이게 시간당 80mm 이상의 기준을 초과했네요. 기준을 초과한 네. 비들이 내리다 보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 어떤 뭔가 이렇게 기존의 관행대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시설 공사를 하는 거를 뛰어넘는 뭔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뭐 배궁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시설 기준을 저희가 강화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그 기준에 넘치는 비가 와서 조금 더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네. 배궁광장 하부는 현재는 그 하수관을 더 이상 큰 용량을 하기는 어려운 지하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있는 뭐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데 저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네,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새로운 기후 변화에 맞는 어떤 시스템에 맞게 어떤 매뉴얼에 맞게 어떤 그 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공사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건축도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보면 광주 지역에서 시민들이 그 아파트에 태우는 차가 그 정도로는 침투되지 않을 걸로 봤는데 침수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공사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재난예방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시 전체적인 공간 구조에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어떤 비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생각나는 게 부시장님 혹시 재난안전지도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재난안전지도? 네네. 네네. 이 지역에서 뭐 산사태 위험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홍수 요인이라든가 뭐 어떤 뭐 아니면 폭설 폭우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이렇게 네.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 지역은 산사태가 위험하구나 뭐가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시민들은 이제 대피 시설 정보를 주는 거네요. 네, 정보를 주는 안내 거예요. 서비스 네, 같이. 안내선. 네. 근데 광주도 재난안전지도가 그렇게 제작이 돼 있는데 이걸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주변이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집값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반대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뭐 그 시민의 그 전체 이익과 그 개별적인 그 집값 문제 이런 것들과 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안전지도의 내용도 네. 저희 이제 광주시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이제 만드셨지만 그래도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조금 부실하지 않나 한눈에 이렇게 딱 봐서 알아보기 조금 부족하고 어떤 시설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해 보이더라. 광주가 표방하고 있는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네, 기술을 그럴 것 통해서? 같거든요. 여기 이제 그동안의 재해라든가 어떤 위험 요인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재난 위험 지도를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네.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면 광주가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하고 좀 잘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광주 MBC 사회부장이 시민으로서 기자를 넘어서 제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에서 어떤 고민? 뭐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런 네. 재난 안전 지도가 명실상부하게
시민들에게 안전 어떤 가이드 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점들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 달에 그 안전종합 마스터 플랜이라는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웠어요. 네. 거기 한 116개 과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네네. 그 과제들 중에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재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간편한 앱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재난이 나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고 또 피할 곳,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집 주변에. 그렇죠. 요번에 그 코로나19 지도가 일부 시민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코로나19 지도 앱도 개발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재난안전 지도의 어떤 앱을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든가 이제 이게 광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빅데이터와 AI를 가지고 광주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분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재훈 기자는 이제 취재를 통해서 피해 현장을 좀 다니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들으셨을 텐데 뭐 광주시라든가 지자체가 이제 앞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폭우 그리고 자연재해 대비해서 지금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사전 점검은 좀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연재해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재난안전지도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시장님은 시장님과 함께 이번 장마 피해를 총괄 지휘하고 계신데요. 이 시민들에게 힘들어하고 계신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재산상 그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용기를 갖고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재난 공동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 정신이 발휘돼서 그 위기를 극복한다. 뭐 이런 것인데요. 강주의 이런 말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강주는 뭐 항상 그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하는 연대 나눔 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가 앞장서서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두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김종효 행정부시장, 그리고 광주 MBC 이재훈 사회부장과 함께 광주와 전남의 장마 피해 복구 상황과 향후 재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